이번 헌법 개정을 할 때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아 그걸 3일 정신 이어받아 이렇게 바꿔야 돼 오히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엉뚱하게 지금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보세요. 48년도 8월 15일이 건국이라고 하는 자는 얼빠진 사람이라. 아니 어떻게 광복절 행사 기념사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얼빠진 사람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얼빠진 사람인가 모르겠어. 그런데 50선거를 반대한 사람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월 11일을 건국일로 주장한 사람은 김구를 따르는 사람이고 3일 정신을 이어받아를 법통 이어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이거 문맥으로 보면은 저 문재인 대통령이 50선거를 지지할 것 같아요? 반대할 것 같아요? 반대하지요. 50선거를. 50선거 반대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한 장 넘겨서 사사를 보세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작년 9월 14일 날 전식으로 공문에서 증거를 싹 붙여가지고 대통령, 그 다음에 국정기획위원장 김진표, 그 다음에 국방장관 이 세 분들에다가 보냈어요.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만 연락이 왔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아무 연락이 없어요. 이렇게 공문이 가면은 답신이 와야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답신이 와야 돼요. 한다든지 못 온다든지. 근데 4.3 보고서도 가짜로 만들었어. 가짜는 무장 폭동인데 무장 공비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심사도 가짜로 만들었어. 심사도 폭도가 다 빠져야 되는데 폭도가 있어요. 3대 폭도 사령관, 첫째가 김달삼, 두 번째가 이덕후, 3대 폭도 사령관인데 3대 폭도 사령관이 있고 북한에 살아있는 사람이 희생자로 들어갔어요. 일본도 살아있는 사람이 희생자 들어가고. 그리고 보증인, 희생자로 들어가면 보증인이 2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보증인이 없는 사람도 희생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빼달라.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소송을 했어요. 근데 2번 다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경찰 죽이고 국군 죽이는데 경찰이 153명, 그리고 국군이 160명, 우익이 1600명. 이 죽인 살인자를 희생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천막치고 내가 30일만 굶어서 거기서 죽으면은 문재인은 그걸 끝나버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정원이 적폐다. 이명박도 적폐다. 박근혜도 적폐다. 그래서 잘 잡아들이는데 지금 4.3 사건 중앙위원이 2000년도에 조직이 돼가지고 17년 동안 지금까지 있어요. 어떻게 1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요? 그거 보고서 가짜 만들고 심사 가짜로 오고 그 다음에 사령관 전부 다 가짜로 만들고 이 사람들을 해체하고 우익 반절 그 다음에 좌파 반절해서 중앙위원을 새로 조직을 해서 다시 조사하자. 보고서도 다시 조사하고 심사도 하고 사령관도 다시 하자. 이 공문을 이렇게 보냈어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것을 200만 번을 찍어서 돌렸어요. 저 뒤에는 빨간 모자 쓴 장로님이 인쇄소는데 그분이 이제 싸게 해가지고 하는데 청량리 전철역에서 이제 출발해서 양쪽 전철역에다 쫙 합정동까지 가면은 보통 3,000부에서 5,000부를 놓아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가서 싹 읽어봐요. 그렇게 참 설거돼서 국민들로 교육시키려고 그 인쇄로 나눠주고 아침 밥 먹고 모여보고 헤어지려면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우리는 요즘에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우익이 30%, 좌파가 30%, 중간에 40%예요. 그래서 우익이 활동을 잘하고 오른이라고는 중간에는 40%가 우익으로 와버리면은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이겨버려요. 그런데 우익에서 잘못해서 중간에 40%가 좌파로 가버리면은 이번에 문재인이 대통령과 같이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학교 앞에 8시 반에서 9시 반까지 내가 쓴 책을 전부 다 나눠주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최순실이가 한 입에 탁 털어버려갖고 우익이 지금 작살나고 그랬어요. 30%에서 10% 넘게 좌파로 다 가버렸잖아요. 아이고 우익을 질려버린다. 이제 우익은 다시 없잡는다. 그러니까 지금 저 문재인 대통령은 80%에서 떨어지는 것이 80%, 그 다음에 70%, 많이 떨어져봤자 지금 현재 64%요. 안 떨어져요. 근데 중간도 가버리고 우익도 가버리고 지방선거, 총선, 대선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은 총선, 대선, 앞으로 지방선거 우리가 이기려면 중간을 우위로 끌어와야 돼요. 끌어오면은 의식이 바꿔져야 돼요. 한나라 의식도 바꿔지고 우익들 의식도 바꿔지고 사람이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청와대 앞에 가서 내가 30일을 굶으면은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저 목사가 왜 죽었냐? 이것 때문에 죽었다. 그럼 문제 책임져라. 그분이 17년 동안 중앙위원회를 해체시키라고 하는데 해체 안 시켜주니까 저렇게 굶어서 죽었다. 그러면은 적폐라 해놓고는 왜 이건 적폐는 안 해서 저 목사가 죽게 만들었냐? 그럼 문재인이가 가겠어 못 가겠어 못 가지. 그러면 문재인이 끝나면은 우익에서 대통령 하면은 또 박근혜나 이명박 같이 또 도둑질을 먹고 또 저거 기무사에서 이렇게 선거 개입을 하길래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설했어요. 기무사에서 어떻게 대선에 개입해서 선거에 개입하냐? 북한의 인터넷을 막으라고 기무사에서 국방부에서 기무사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했는데 그걸 선거를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앉아서 사람들은 그래요. 아, 저 문재인이 되는 것보다 박근혜가 돼야 될 것 아니냐고. 무슨 소리냐? 박근혜가 되든지 문재인이 되든지 법대로 정직하게 해야지. 아니 국방부에서 인터넷 미국 저 북한하고 싸우라고 만드는 조직인데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느냐? 이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문제가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은 우익인지 좌익인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목사님은 옛날에 좌익인 것 같은데 언제 전향이냐고 물어봐야다고. 그래 지금 기무사 다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국방부는 이미 조사해서 그 팀장은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조사받고. 그래서 사람은 법대로 해야 되고 정직하고 헌신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우익을 지지해요. 그래서 중간에 40%고 우익이 30%면 몇 프로요? 70%. 70%면 지방선거, 총선, 대선 싹 쓸어서 30년 전에 100년 동안을 해먹을 정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판 죽서버리니까 다 뺏겨버렸잖아요. 노무현이가 죽으니까 누가 저절로 그냥 대통령이 됐어요? 이명박이가 500만 번 차이로 그냥 주워버렸어요. 노무현이가 죽서가지고. 박근혜가 죽으니까 어떤 사람인데 그래. 박근혜가 죽서서 문재인이가 그냥 거저먹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은 뭐 박근혜 팬이냐고 문재인 팬이냐고 그래요? 나는 박근혜 팬이다고. 그런데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40%가 전부 다 자유으로 가가지고 문재인 다 찍어버렸지. 우파가 잘했으면 40%가 20대, 30대, 40대가 멍청한 사람도 안 했는데 왜 문재인을 찍었느냐고. 정신면 차리라고. 그래서 한국당 사람들, 우익들 의식도 바꾸고 정신도 차리고 그리고 법을 지키고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중간 사람들을 감동식에서 우익으로 오도록 만들어야 앞으로 우리가 전망이 있어요. 그러려면 태극기 100년 들고 다녀도 소용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3 사건을 지금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재판에서 지니까 소송 비용 내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지고 대법원 올라가는데 1,300만 원을 내래요. 참 들어간 돈도 기가 막히고 진 것도 기가 막힌데 소송 비용도 내라고 1,300만 원을 내래요. 근데 내가 이제 집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제 완성연립이라고 그 연립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암조도 건대요. 참 그러니 너무 기가 막혀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1,300만 원이 큰 돈이 아닌데 요즘에는 재판에다 다 쓰고 나니까 1,000만 원도 큰 돈이고 100만 원도 큰 돈이에요. 그전에는 큰 돈이 아니었는데. 자, 이것으로 이제 건국일에 대해서는 이제 끝내고, 청주에서부터 오셨다니까
5시까지 내가 하겠다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괜찮으셔요? 괜찮으셔요? 바쁘신 분들은 가시고 안 바쁘신 분들은 5시까지 할 테니까 계세요. 혹시 저거 오전에서 지금까지 강의 도중에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두 사람만. 없으시면은 계속 할까요? 예. 저거 목사님, 예. 저기 김익수 목사님이 예. 우리 목사님들을 고발을 해가지고서 순교시켰다고 한 그런 거 자료가 있습니까? 아, 그러면요 자료가 있죠. 김익두 목사님이 그 김일성 기독교 연맹 회장이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땅을 다 바치라. 토지 개혁을 때 바치라. 그런데 안 바친 목사들은 다 그냥 고발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선거할 때 이제 일요일날 선거를 하거든 교회 안에서. 근데 그거 반대하는 목사들은 다 그냥 고발해서 집어넣고 찬성하는 사람만 이렇게 또 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기독교 연맹을 조직하는데 기도연맹 회장이 김익도 목사님이요. 그리고 지부의 함경도 지부장이 이제 조일희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김익도 목사가 고발하고 해서 1950년 6월 25일 날 남침하기 전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교회 부동산을 헌금을 하는 거, 그리고 선거 반대하는 목사를 한 100명을 싹 잡아서 죽이고 내려온 거예요. 김일성이가. 그런데 거기에 명단 다 작성해서 준 사람이 강양 목사님이면은 사실은 김익도 목사예요. 이제 이민군이 이제 후퇴면서 가면서 해주금방 하는데 교회를 딱 들어가니까 저거 뭐야 김익도 목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민군이 김익도 목사인지 뭐 일반인지 모르니까 너 누구냐 그러니까 이거 교회 목사다. 그러니까 쏘아서 죽이고 올라버려서 김익도 목사는 순교가 아니라 이민군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목사라 그러니까 쏘아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증거는 저 광화문에 가면은 그 광화문 우체국 바로 옆에 그 광화문 우체국 4층에 가면은 북한 자료실이 있어요. 북한 자료실이 있는데 그 자료실에 가면은 북한 노동신문이 있어요. 그 노동신문에 1950년부터 1953년까지 김익도 목사가 무슨 일을 했는가 노동신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남침해서 이기도록 모금하자. 그래서 모금해서 또 갖다 주고 그랬어요. 김일성한테. 그런 것이 다 있고 1946년부터 1953년까지 북한의 노동신문 보면은 목사들 고발한 명단 누구누구 어떻게 한 것 싹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1950년 7월 12일 날 저 사위는 유우준 목사, 기도는 김종대 목사. 그 예배 본 것이 있는데 그게 신문이 딱 없어져 버렸어요. 김종대가 내가 볼 때는 그거 찢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북경 대학에 가서 그 내용만 복사해서 좀 갖다 주시오. 그래서 북경 가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북경 대학도 그거 없대요, 그게. 근데 북한에 가면 김일성 대학에 그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북한에 가서 그걸 복사해 오려고 몇 번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김일성 앞에 가서 저렇게 빨간 해갖고 이 절을 한번 하래요. 아니 그걸 못 한다. 역사를 못 쓰면 못 썼지. 그리고 돈을 뭐 지금은 뭐 달라고 하는데 그때는 5천만 원씩 목사가 이복 가려면 돈도 없고 난 그거 못 한다. 그래서 누구 이제 북한에 가는 사람한테 김일성 대학 가면 있으니까 내가 갔다 오면 이거 복사하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러는데 여전까지 김일성 대학에 있긴 있는데 복사해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자료를 보려면은 그 노동신문에 가면 싹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장로 하려다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고 중단했지. 내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중단하고서 어림없죠. 근데 남쪽에는 목사님들은 전부 다 교인들은 김익도 목사가 아주 훌륭한 목사로 다 알고 있다니까.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했죠. 예, 엉터리로 알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2시간 이제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교가 어째서 나는 거, 50선거가 뭔가 뭐
공산당 박헌희가 누군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현대사를 알으려면은 조선 공산당을 알아야 돼요. 현대사. 조선 공산당을 알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김일성. 박헌영을 알아야죠. 네. 김일성은 박헌영에다 대면 게임이 안 돼버려. 대학생하고 중학생 정도 돼요. 그래서 빨갱이 조선 공산당을 알으려면 박헌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박헌영 선생이 누군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누가 박헌영을 빨갱이로 만들었는가? 김만겸이에요. 김만겸. 그러면 김만겸은 누가 교육을 시켜서 좌파로 만들었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상해 임시정부 이동휘 총리요. 이동휘. 감리교 전도사 이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에 좌파가 많은 거예요. 이동휘. 그 후에 여운형 후에 이재복 후에 뭐 그때 당시 이제 좌파도 많았죠. 지금도 좌파 목사들이 많잖아요. 특히 기장에. 그게 다 이렇게 맥이 이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준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한신대를 다닐 때 많이 논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학교 다닐 때부터 사상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1925년에 벌써 그 만주 그리고 상해근방에 좌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좌파고 우파고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상해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가 좌파고 우파고 싸우는데 제일로 싸움을 많이 한 사람이 김원봉이요. 김원봉이가 누군지 아세요? 몰라요. 그냥 변장을 묻었지. 네. 빼를 줘도 돼. 아무도 안 가르쳐줬어요. 김원봉이가 경남 밀양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조선 의용군을 만들었어. 1938년도에. 의용군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는 김원봉이가 다 만들어 놓고 김무정이라는 사람도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는데 김무정이가 만들어 놓은 400명을 살아간 사람을 다 빼가 버렸어요. 그거는 거저 주워버렸어. 김무정은 북한에 6.25 때 2군 군단장 한 사람 김무정. 그리고 애써서 만들어낸 김원봉은 김문장한테 다 뺏겨서 한 100명밖에 안 남아. 자기 부하가. 그래서 이제 김구가 독립운동할 때 같이 하자고 독립군 만들었대. 같이 하자고 그래서 1대대, 2대대, 3대대 되는데 1대대 대대장을 하라고 해서 김원봉이가 합의를 해서 1944년에 독립군 1대대장이 된 거예요. 그 해방돼서 왔는데 우익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얼죽이죠.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다가 북한에 이제 월보에 가가지고 53년도 숙청할 때 김원봉이가 숙청돼서 죽었어요. 그러는데 우리 교과서에 전에는 김구를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러는데 금성출판사에서 김구를 너무 부각시키니까 막 우기에서 ቋ전하니까 6페이지 되는 것을 반 페이지 줄이고 지금은 김원봉을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 그 김원봉을 부각을 시키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가 뭐예요? 네? 그 영화를 한번 여러 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좌파책도 보고 우파책도 봐야지 우파책만 보면은 편식을 했다고 그래. 편식은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것저것 다 먹어야지. 그래서 우파책만 보면은 우파로 그냥 편식이 돼가지고 좌파 말은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강의하면은 목사님 언제 좌파했다고 우파로 돌아왔냐 이 헛소리를 합니다. 우리 집에 오면은 뭐 빨갱이 책 좌파가 이렇게 많냐고 그래요. 빨갱이 책 좌파를 알아야 좌파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강연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런데 좌파책을 하나도 보면은 여기서 좌파가 뭐가 나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다. 강연을 못 듣잖아요. 그 우리 집 와서 책 보고는 목사님은 빨갱이가 돼요 그래요. 언제 전향했냐고 그러고. 참 그러니까 얼마나
저 수준이 낮은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영화를 무엇을 만들었어요? 예? 택시는 5.18 사건이고, 예? 감찰은 암살이 아닌데 밀정이라는 영화 있어요. 밀정. 밀정? 예. 그거 꼭 영화로 보셔요, 여러분. 밀정이 김원봉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좌파에서 딱 띄우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김원봉이에요. 그런데 밀정, 암살도 비슷한 내용이지. 암살도. 그래서 우리나라 공산주의 최초 시절은 이동휘, 그 밑에서 김만경이가 누구를 교육시켰어요? 박헌영 밑에서 이제 김삼봉, 정태식, 뭐 이렇게 이주하, 그 다음에 박갑동, 우리나라에 이제 60만이 쫙 그 밑에 이제 깔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공산당은 주로 충청도 사람들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 대표는. 그 박헌영은 충청남도 예산 사람. 그리고 김삼룡은 제천. 그리고 정태식은 청주. 그리고 박갑동은 경상북도. 그리고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밑에 사람들. 그리고 호남 사람들은 더 밑에 사람들. 강원도나 경기도는 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일로 좌파가 많은 데가 거제, 진주, 거창, 그 다음에 산청. 이것만 사람들이 제일로 수가 많고, 왕초는 충청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948년도 이제 1월 8일 날 북한하고 남한하고 동시에 선거를 해서 대한민국의 정식 정부를 만들자 하고 유엔에다가 하지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러면 동시 선거를 하라.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를 했어. 그래서 48년도 1월 8일 날 유엔 선거 감시단이 한국에 왔어. 그래서 한국에서는 하지하고 의논을 잘했어. 그래서 북한에 가서 의논을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오라고 그랬어요?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죠. 또 못 갔어. 그리고 하지가 다시 이제 미국에다가 유엔에다가 보고를 했어. 북한 못 간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그러면 선거 가능한 지역만 우선 선거를 하자. 그리고 선거 반대하는 데는 나중에 선거에서 보강을 하자. 그래서 선거 가능한 지역 남쪽만 그러면 선거에서 정식 정부를 만들자 해가지고 선거 날짜를 잡은 것이 48년도 5월 10일 국회의원을 처음 뽑는 것이에요. 단군조선 2333년 전, 그러니까 4000년 역사에 국민이 왕을 뽑는 것은 첫 번째 그게요. 여러분 동학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증이 무능하다. 그리고 선조 때 정열입이라는 사람이 선조가 무능해서 우리가 입진을 하는데 이 고생한다. 선조로 바꿔버리고 그냥 이조 정열입이나 정열입 모반 사건 있잖아요. 그 한 1000명이 죽었어요. 정열입은 전국 임실에서 자살해서 죽고. 그렇게 우리가 손으로 뽑아서 공화국을 만들자. 그리고 동학난도 우리가 뽑아서 고종을 없애버리고 나라를 바꿔버리자 해도 모두가 다 죽었어. 그 사람들 공주 미림제국에서는 한 5만 명이 정부군하고 일본군 합세해서 동학군을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우리 손으로 대통령 왕을 뽑자 한 것이 정열입 사건, 동랑 사건이요. 근데 50선거는 하지가 너들 손으로 대통령을 뽑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5000년 역사 동안에 홍종래나 사건, 정열입 사건, 동랑 사건 그렇게 국민들이 왕을 뽑으려고 해도 못했는데 너들이 뽑으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서 다 찍어야 들고 다녀요. 그런데 남로당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조선공산당 남로당이라고 약칭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가 아니 국민들이 다 원해서 대통령 뽑으면 되는데 왜 너들이 반대하느냐.
하라 그래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 인민위원장이 있어요. 여기 이거 뭐 쓸 수는 없는가요, 별로? 예. 칠판 있으면 다 좋겠는데. 이거 선을 좀 길게 하면 좋겠네. 네. 근데 칠판이 없어요? 칠판 지금 설치는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좋은데 칠판 나가지고 있으면. 진짜 힘들었어요. 예. 아니 세상에 하지가 어디도 선거 참여하라. 그래서 너희들 대통령 뽑으면 되지. 왜 반대를 하냐? 근데 거기서 서울시 인민위원장 홍민표가 있어요. 딸 어디 갔어요? 그리고 여기다 쓰면 안 나와요? 여기다 쓰면 나오던데 여기에. 안 돼요. 안 돼요? 딸이 어디 갔을까? 홍민표가 있어요. 서울시 인민위원장. 누구라고요? 홍민표. 홍민표가 딱 보니까 아니 하지가 선거하라고 그러는데 그때 공산당 지지하는 국민이 몇 프로였어요? 76%요. 76%. 그리고 조선공산당 당원이 60만이에요. 지금도 한국당 당원이 60만 이쪽 저쪽이에요. 민주당은 적고 지금도 60만 당원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당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150은 1500만 밖에 안 되는데 60만 당원이면은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홍민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선거 저 하지가 멍석 깔아놓고 밥상 다 차려놨는데 이 먹기만 하면 되겠어. 근데 이걸 왜 공산당에서 반대하는가? 그리고는 김삼룡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50선거를 우리가 참여하자. 참여는 우리가 76%가 국민이 지지하는데 그때 국회는 몇 명 뽑아요? 196명을 뽑아요. 그럼 196명 중에서 76%면은 몇 명 나와요? 140명 나와요. 그러면 40명 떨어지더라도 몇 명은 당선되었어요? 100명이면 당선돼. 100명은 당선되면은 그때는 직접 선거요, 간접 선거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직접 선거요, 간접 선거요. 목사님. 그 당시에는 직접 선거 아니에요? 간접 선거예요. 간접 선거. 국회에서 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간접 선거예요. 큰일 빨아들었어요. 100명이 선거에 참여해서 너무 눈이 시네. 이거 왜 키라고 그랬어? 뭐 때문에 키라고? 글 쓰라고 그러셨어. 글을 못 써요. 이거. 글 못 쓰고 어떻게 못 써? 쓴다는 거냐. 여기 서서 나가기는 하는데 너무 밝으시니까 꺼야 되겠다. 예, 꺼야 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민표가 김상현한테 보고를 해서 우리가 하면은 최악 100명은 된다. 그 100명에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승만을 밀어내고 김구나 조소왕이나 허은이나 여운형이나 선생님 김삼룡 선생님이 대통령 하십시오. 그리고 장관 다 임명하고 그 다음에 각 도지사 다 임명하고 그럼 완전히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유엔에 결의해서 대한민국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면 북한하고 남한하고 합쳐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삼룡이가 무릎을 치면서 세상에서 너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디가 있느냐? 3대 천재라고 그랬어요. 첫째 천재가 누구요? 그때 당시 첫 번째 천재가 누구요? 그냥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알아야. 조재천이요, 조재천. 참, 어디가 기가 막히게 비싼 사람이에요. 조재천. 두 번째 천재가 누구요? 오제도. 세 번째 천재가 누구요? 홍민표. 참, 너야말로 천재다. 어떻게 너는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한지를 뛰면서 만세 부르는 사람이 누구면 김삼룡이요. 이제는 대한민국 완전히 우리가 장악할 수 있다. 완전히 끝낼 수가 있다. 그래서 김삼룡이가 홍민표 보고 보고서를 쓰라고 그래서 보고서를 잘 썼어. 그래서 북한에다 갖다 줬어. 북한에서는 박헌영, 김일성, 스투코프 셋이 모여서 이걸 검토하는 거예요. 이걸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접시에 떡세기는 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 접시에 떡세기
접시에 떡이 한 30개, 40개 있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세어보지. 접시에 떡에는 뭐든 세봐. 쳐다보면 그만하지. 접시에 떡 3개를 셀 줄을 모르는 거야. 이게 김일성, 박헌영, 스티커프가. 뭐 쳐다볼 게 뭐가 있어. 야! 50선거 참여해라. 그럼 끝나버려 대한민국은. 근데 이 멍청한 놈들이 주물르면은 몇 개요? 인절미를? 3개를 주물르면 몇 개요? 1개. 띄우면은 3개.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주물렀다 폈다. 이때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거 만약에 50선계 참 했다면은 남쪽에는 기독교는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박헌영을 움직이고 김일성을 움직이고 스티커를 움직이고 예, 주물르면 하나고 띄누면 3개고 띄누고 주물르면 하나고 3일 동안 이렇게 다가 이놈들이 50선과 반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건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니소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박봉진 목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기철 목사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50선거를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김삼룡이가 그 명령서를 보고는 한지를 뛰면서 탄식을 했어요. 우리는 끝났다. 이런 돌대가리들이 어딨냐? 그리고는 김삼룡이가 홍민표한테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홍민표가 한지를 떴어. 어제도 장로가 영락교회 장로인데 원래는 성결교회 집사예요. 신의주 성결교회. 그런데 44년대 신의주 성결교회가 문이 닫혀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갖고는 어제도 집사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교회를 갔어. 그런데 46년도 신의주 사건 났을 때 한경직 목사가 남쪽으로 도망올 때 어제도 같이 와서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야 어제도 그분이 성결교회 집사랑 최병덕이가 간첩인데 어떻게 어떤 놈이 공작을 해서 그놈을 간첩도를 했는가 그거 물어보려고 태국에 가면 극동빌딩이라는 데가 있어. 808호실인데 그 사장이 어제도 검사가 너무 훌륭하다고 평생을 쓰라고 그 808호실을 줬어요. 가서 보니까 20평 가까이 돼요. 건축업자도 참 고마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최병덕을 누가 공작을 해서 이렇게 빨갱이로 만들어냈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그런 거 조사로 다니면 큰일 난다고 목사가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는 할 일이지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것을 조사로 다니냐고 물어보지도 말으라고. 그리고 점심 사주고 나를 보내더라고. 일주일에 또 갔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최병덕이가 간첩했는가 그거 누가 공작을 했는가 좀 알려주라고. 오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오시느냐. 지금도 그거 조사하면은 이게 뭐 굉장히 무서운 것이라 못 알려준다. 부서지고 점심 살고 또 보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만에 또 가면 또 왔느냐고 할 거다. 한 달 후에 이제 또 갔어. 왜 또 오셨느냐고. 그랬더니 성결교 집사였다가 지금 장로지였느냐고 알려주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귀찮은 게는가. 그래가지고 홍표를 부르더라고. 나는 누군지 몰랐죠. 이분이 그런 거 잘 알으니까 이분한테 물어보라고. 홍민표는 자기 부인이나 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은 그 소리 또 오세요. 그만하세요. 우리는 평생 들었어요. 안 들어 애들이. 그리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옛날 이야기 그냥 그런 얘기 못 들어도 오시느냐고.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나는 가니까 메모를 하고 잘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냥 입이 근질근질했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사무실에서는 못 오고 내가 점심 사줄 테니까 식당으로 가자고. 그런데 대한극장 앞에 무슨 식당이 있는데 지금은 그 식당이 어떤 식당인지 잘 모르겠어요. 5발탄인가 6발탄인가 그거 어디 같아요. 그러는데 아침 10시 가니까 문이 안 열어졌더라고요. 고급 음식은 안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옆으로 해가지고 10시 가서 2시간 설명 듣고 점심 비싼 걸로 방을 하나 따로 하니까 비싼 걸 해서 먹고 오후 5시까지 또 설명 듣고 거의 한 달을 들으니까 이야기가 끝나더라고요. 월을 가서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그런데 아침 10시부터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말이 끝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분이 고된가 나오고
얼마 전에 살아계셨다가 지금 한 6,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교회는 영락교회 조만식 아니요 그 검사 오재도 검사하고 같이 다녔어요. 영락교회. 그랬는데 그분한테서 그 내용을 세밀히 잘 들었어요. 한지는 꼈대봐. 이런 돌대가리에는 이런 바보들이 있느냐. 그리고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통곡을 했대요. 그런데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딱 돼버렸잖아요. 그래놓고는 4.3 사건이 연장되니까 13대 반란 사건 났잖아요. 48년도 10월 19일 날 여수에서 13대 반란 사건 하니까 이승만이가 막 이범석하고 최명 불러가지고 도대체 국민 안에서 이게 반란이 뭐냐고 막 고함지르니까 저 이범석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9년 안에 빨갱이를 다 잡아들이려고 그러는데 법이 없어서 잡아들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는 어떻게 만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법제처장 오라고 그래! 법제처장이 누구예요? 법제처장이 누구예요? 그나저나 다 대학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몰라서 해도 없어요. 국민 이게 기본 지식인데. 유진호 고려대학교 총장 불렀어. 그거는 법을 만들어라. 저도 법을 전공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요. 불러. 적어. 1조 1, 1조 뭐, 2조 뭐, 3조 뭐, 4조 뭐, 5조 뭐, 6조 뭐, 10조. 공찬양제 적어. 공찬양제가 뭐예요? 김성 좋다고 그러고 북한 좋다고 그러고 빨갱이 좋다고 그러면은 그냥 잡아놓으려. 아, 그런 법도 있어요. 아, 만들어면 되지. 그냥 만드는 거지. 보안법이 그게요. 그가 보안법. 그러고는 국회를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20일 날 법을 만들어서 12월 1일 날 통과했으니까 며칠 만에 통과됐어요? 40일 만에 통과해버렸어요. 얼마나 빨리 했는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12월 1일 날 통과하고 12월 12일 날 공포해버렸어요. 그 법에 의해서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일반인 빨갱이는 말할 것도 없고 군인 안에 빨갱이가 몇 명이나 재패들 저 명단에 딱 올라갔어요. 몇 명이나? 김창룡이 막 잡아들이는데 대한민국 전국에서 군인이는 빨갱이가 한 번에 다 잡아들여야지 전방에 빨갱이 잡고 후방에 빨갱이 중간 잡고 그러면은 무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막 반란 일으켜버려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일시 잡아서 어디다가 막 집어넣고 헌병 막 지켜야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김태선이가 보고고 김창룡이가 보고고 각 정보과에서 이승만한테 보고하는데 전부 다 몇 명이요? 9년에 빨갱이가? 3,000명. 박수 한번 놓으십시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비슷해요. 4,749명. 4,700명, 4,700명. 당시에 5,000명 빨갱이였어요. 근데 막 이걸 일시에 잡아야지 잘못했다는 난리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헌병 뭐 다 기무사고 뭐고 다 동원해갖고 광적들 동원해갖고 싹 잡아서 영등포 고등학교다 일시에 잡아서 다 가둬놔버렸어요. 헌병 지키고. 그랬는데 4,700명 딱 잡아놓으니까 빨갱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나눔당에 가입했다든지 총을 들고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누구를 죽였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아무 증거 없이 지금 심증으로만 다 지금 잡아다 놨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빨갱이인지 아닌지 골라갖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석방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못 얻었어요. 이때 보안법 7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쫙 정렬해 놓고 6사 8기생들이 2명씩 책상에서 놓고는 너 50선거를 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러고 분단선거니까 그 되고서야 안 되죠.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선거를 해야지 왜 분단선거를 해? 야 인마 너 이쪽으로 와. 50선거 한 것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북한에서 반대했으니까 남쪽만 해도 선거에서 정식 정부를 세워야지. 50선거는 내가 볼 때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야 너 이쪽으로 와. 그래서 보안법은요 이승만 대통령 머리가 좋다 그러거든요. 35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천재. 근데 그 천재가 이용한 법이 보안법이에요.
이승만이가 이 대한민국에 건국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이 보안법 만들어서 건국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그 보안법이 이승만의 천재적인 머리 갖고 만드는 것이 보안법이에요. 근데 그 법이 없으면요 영등보다 4,700명을 다 잡아놨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재판하겠어요? 그런 나는 아니라고 막 그러는데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고 이승만 만세 부르는데 스스로 갖다 죽일 수가 있어? 못 죽이죠. 그래서 자판을 이제 부르는 사람들을 또 너 대한민국에 충성하느냐 김일성에 충성하느냐 뭐 때문에 누가 하자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남도당에 가입했는데 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각서 써, 전형서 써. 전형서 쓰고 그 다음에 휴가를 보내서 집에를 보내고 나는 끝까지 김일성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50선건 잘못했습니다. 야 임마 넌 나와. 그러니까 끌고 수색에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야 동시에. 그러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죽이고 나니까 국민 안에서 아직 안 잡힌 놈이 벌벌 떨 것 아니에요. 그놈들이 탈영을 했어요. 몇 명이나 탈영을 할 것 같아요? 또 한 번 맞춰보세요. 300명. 5,500명이에요. 잡힌 멤버들은 잡히는 것도 많죠. 5,500명. 합치면 전부 다 몇 명이요? 10,000명. 북으로 탈출하는 사람이 춘천에 8사단이 2개 대대가 완전 무장하고 북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62mm 박격포면 굉장히 큰 포요. 그걸 다 메고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시가 행렬을 했어요. 박격포를 메고 기관단총을 메고 수류탄을 메고 360명이.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최은건이나 김책이 야 있는 거니 내려가기만 하면은 끝나겠구나. 그러고 내려온 거 이유가. 그래서 이렇게 싹 잡아버렸어요. 그런데 9년 안에는 숙청이 다 내려갔죠. 그런데 100% 숙청이 다 되느냐? 조함이라는 중령이 있어요. 이 사람들 좌파지. 그리고 조문인에도 그렇지. 7사단 공정대장도 그렇지. 그다음 최병덕 있지. 9년 안에 아직도 좌파가 또 있어요.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좌파들. 그래서 보안법에 의해서 국군 안에는 좌파를 싹 잡아버렸어요. 이것을 신문을 보고 홍준표가 9년 안에 빨갱이 정성스럽게 길러 빨갱이를 다 잡혀버리니까 김삼룡, 정태식, 홍준표 막 잠을 못 자면서 한전을 뛰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같이 길러는 9년 안에 10,000명이 여차하면 그냥 이승만 정부를 그냥 없애버려갖고 이렇게 공산화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싹 잡아서 주니까 통곡을 한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그냥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그러는데 49년도 9월 달에 박헌희가 홍준표 보고 서울 시내를 불바다를 만들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불바다를 만들라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감시가 심었는지 도저히 만들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김일성, 박헌영 이런 말 듣고 내가 죽느니 내가 자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수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대요. 그런데 자수할 때 파출소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지. 잘못되면은 항상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K대 사령부에서 항상 감시는 막 엮어서 홍준표는 이 사람은 홍준표를 막 해가지고 누가 자기를 감시하는지 모르게 감시를 한대요. 그래서 자수할 때 파출소 들어갈 때도 잘 들어가야지 잘못하면 들어가다가 그냥 죽어버린대요. 그게 K대 사령부 조병수요. 그래서 이제 그 내막을 잘하려니까 함부로 자살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자수를 하다가 잘하면 되는 잘못하면 가족들이 다 죽어버려요. 이 가족들 피해를 또 줄 수가 없잖아요. 조재천이가 이렇게 유죄집회 사건 조사하고는 병 들어갖고 검사를 당분간 못했어요. 조재천이가 얼마나 좌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막 집에 행패를 부르고 막 불을 지르고 하는지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자수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을지로 떼서 을지로 육각까지 이제 자기가 볼일 보는 것 같이 이제 걸어가면은 의심을 한 것 아니야 누가. 그런데 오제도가 똑똑하면은 자기를 싹 잡아가겠지. 지금 오제도가 이 홍준표를 잡으려고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밤낮으로 막 불을 켜고 잡으려고 그러는데 숨어 있어갖고 잡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옷을 이렇게 양복을 입고 가잖아요. 겉에는 한복을 딱 입어요.
그래갖고 여차해서 자기가 잡히게 생겼으면은 한복을 싹 벗어서 어디다 감춰놓고 양복을 딱 입고 가면은 형사들 옆에 지나가도 못 잡는데요. 그러고는 이것도 이제 잡히게 생겨서 이름 벗고 속 넓은 것만 입고 노가다 같이 노숙자 같이 그렇게 걸어간대요. 머리도 막 미친놈같이 해놓고 또 못 잡는데요. 그래서 약간에서는 못 잡는데요. 그런데 이제 을지로 깨서 을지로 입구까지 걸어가면은 오제도가 자기 잡으려고 했었는데 뚝 뜨면 잘 잡겠지. 그러고 또 걸어갔더니 오제도가 보니까 진짜 걸어가거든. 이게 장우식을 통해서 야 잡아와 딱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홍익표가 과연 오제도는 똑똑하구나. 이 오제도가 이제 저 홍익표한테 첫 번째 보러 와서 얼마든지 북한에 갈 수 있는데 왜 북한에 안 가고 나 잡아라 그러고 을지로께서 걸어갔느냐고. 그러니까 홍익표가 사람들이 당신한테만 가면은 전부 다 전향을 하고 당신 똑똑하고 천재라 소리를 하는데 내 속마음을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잘하느냐고. 그러니까 나만 잘하느냐고. 당신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고. 그래서 이제 오제도가 홍익표한테 북한으로 가지. 북한으로 가지 않고 나 잡아라 그러고 을지로 그냥 걸어갔느냐. 그러니까 박헌영도 북한에 가고 50선거 끝나고 그리고 이승만에게 정권 딱 잡고 그러고 이제 9년 안에 빨갱이 다 잡아서 죽쳐버리고 북한에 가서 내가 뭘 잘했다고 거기 가서 밥 먹고 살겠느냐고. 지금 박헌영도 참 거기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괴롭게 사는데 나까지 가서 신세지를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이렇게 을지로를 걸어왔다고. 그러니까 그럼 전향을 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전향한다 소리를 못 듣잖아요. 오늘 저녁에 당신의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내가 거기서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우리 집에 뭐 들어가느냐고 그냥 구줄구줄하고 그러는데 종로삼가 그 국회의관에 가면은 그 술집 유명한 술집이 있어요. 김소산이라고 여자가 30살 먹은 대성 출신 여자가 있는데 얼마나 이쁘고 춤을 잘 추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김소산이가 훌라 춤을 추는데 여러분 김연아 빤스 안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는 훌렁훌렁 하는데 빤스가 보일라 말라니까 서울 장안에는 남자들이 다 미쳐갖고 거기 다 모이는 거 술 먹고 그 빤스 한번 보려고. 그 국일관이 그게요. 지금도 이대감이라고 이제 국일관 그 식당 1층에 있는데 그 이제 그 이렇게 설렁탕 같은 거 그다음에 저 꼴곰탕 잘하니까 이번 지나가는 길 있으면 한번 들려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설렁탕도 제일 잘해요. 가끔 저 뒤에 있는 장로님하고 가끔 거기 가서 먹는데 요즘엔 돈이 없어서 내가 그리 못 가요. 그러는데 그리 가자 그러니까 그런 데는 나는 싫다 안 간다고. 집에서 먹어야 된다고. 집에를 뭐들어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집에다가 전화해서 여보 오늘 저 귀한 손님 가니까 저녁 식사 준비를 잘하라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6시 퇴근해서 갔어.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를 내놨는데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깍두기하고 간장 이렇게만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홍익표가 아니 그래도 서울시 임의회장이면 지금 서울시장하고 박은순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서열 10분 안에 들어간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반찬을 이렇게 오다니 이럴 수가 있는가? 일어나서 딱 가려고 그러니까 오제도가 딱 잡아요. 못 가게. 왜 가려고 그러냐고. 아니 우리 집에서보다도 우리 집도 이보다는 더 음식을 잘하는데 아니 그래도 내가 저 서울시 임의위원장인데 이렇게 나를 대접해서 되느냐고. 그러니까 아니겠냐 너도가 잘못한 것 같은데 부인을 오라고 그랬어. 여보 오늘 귀한 손님 온다고 그랬는데 좀 미역국도 끓이고 고기도 좀 하고 반찬도 좀 점선 거듯이 이 김치하고 깍두기만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가 당신은 손님만 데리고 오면은 이렇게 나를 손님 앞에서 면박을 주느냐고. 당신 봉투로 갖고 오면은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밥 먹기도 힘들다고. 뭐 이승만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그러고 특별검사 지금 저 중정부장이에요. 중정부장 이렇게 특별부장인데 아니 뭐 죽은 봉투도 많고 검은 돈도 많고 누먼 돈도 많다는데 봉투 한 달에 2-3개 있으면 갖고 오면은 이런 거 반찬 뭐 타다올 것도 내가 잘해줄 것 아니냐고. 제발 팔자 하지 말고 눈먼 눈 있으면 부전에 갖고 오라고. 그러고 그냥 북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집에서 진짜 이러는가 쇼를 그리고 한번 쌀도 가서 보니까 쌀이 조금밖에 없어요. 옷장에 가니까 신사복이 없어요. 왜 신사복이 없었어요? 그때는 마카오 신사복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산 이 옷이 없어요. 마카오 신사복은 한 벌에 8만 원이요. 근데 어제도 봉급은 6천 원이요. 1년 것을 돈을 아껴서 안 쓰고 모아야 마카오 신사복 한 번 벌어요. 이 마카오 신사복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복 기재를 만드는 데가 어디요? 네? 어디요? 이병철의 제일무직이에요. 이병철 제일무직. 저기 대구에서 만들었죠. 섬유계통으로는 유명하죠. 거기서 만들어서 마카오 신사복이 다 들어가고 이제 제일무직으로 옷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무직 멋지잖아요. 10년 입어도 제일무직은 이래요. 새 것 같아요. 10년 넘어서 오늘은 시계 찾느라고 얼마나 내가 엿먹었는지 몰라요. 어떤 시계가 빵꾸 나갖고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옷을 많이 입으니 녹아버렸잖아요. 이렇게. 녹아버렸어요. 이런 데 다. 그래도 겉은 깨끗해요. 그래서 보니까 신사복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장 가니까 신사가 없어요. 전부 다 옷값뿐이지. 농장도 열어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검속에 사는가. 이승만 오늘팔이고 봉투 몇 개만 갖고 오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건데 이렇게 검속에 사는가.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정직원 검사가 있는가. 탐복을 했어요. 이 오제도는 국을관에 가면은 김수산이라는 여자는 박헌영의 육촌 동생이요. 그래서 박헌영가 오제도를 잡으려고 일부러 집어넣은 여자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제도가 오면은 잘하는지 몰라요. 그냥 미치게 잘해요. 그걸 하루는 오제도한테 이제 봉투를 탁 만들어서 이렇게 줬어요. 아이 검사님은 뭐 봉급이 뭐 6천 원이라면요.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을 법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못할 정도죠. 제가 옷이라도 해주고 잔치집에 친척집에 갈 때 또 양복이라도 입고 가야지 맨날 작업구만 입고 가면 되느냐고 신사화도 하나 좀 사서 신으라고 그러니까 봉투를 주는데 보니까 80만 원을 넣더래요. 그러면은 어제도 10년 봉급이요. 그리고 김수산하고 하루 종일 잘나고 남자들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저녁을 쫙 대접하면서 가지 말고 와서 주무시고 가시라고. 그러면 애지가는 남자는 다 넘어가 버려요. 아니 돈 주고 하루 종일 자는데 이 사람은 공짜로 오는데 안 넘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꼬셔도 안 넘어간 사람이 2사람 있는데 첫째는 누구요? 오제도. 그 다음에는 황진이가 개성에서 서경덕을 얼마나 꼬셨는지 몰라요. 그래도 안 넘어갔어요. 저 중은 가가지고 몇 마디에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뭐 정부에서 뭐 누가 가는데 청산이 벽했어요. 수의감을 잘하면 시한수 읽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서경덕은 황진이가 그렇게 꼬셔도 안 넘어가는데 이제 서경덕이가 죽은 다음에 황진이가 나는 희망이 없다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죽은 거예요. 죽어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평안감사가 지나가다가 이제 황진이한테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갔더니 황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야 묘가 어디냐 그러니까 저겁니다. 가서 보니까 진짜 묘가 있어. 청살리 벽에서는 그만두고 청초 우거진 거네. 자는가 누웠는가 잔자라고 하는 너를 불러라. 네가 술 한잔 안 따주니까 내가 평양 가서 감사한다.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평양감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걸 평양감사라 그래요. 자기가 싫으면 그만둔다. 그래도 오제도도 그렇게 꼬셔도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제도가 그렇게 정직하게 살지 술을 안 먹었지 여자가 꼬셔도 안 넘어갔지. 그래서 남도당 빨갱이를 싹 잡은 거예요. 만약에 남도당 빨갱이를 딱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김소산이가 여보 당신 내가 잘하는 사람인데 김산용을 잡으려면 되겠어요? 나 싹 불어버려? 그러면 저 오제도가 못 잡아버려. 김삼용을. 그리고 박갑동을 딱 잡았어. 그럼 김소산이가 또 전화해. 여보 아니 어떻게 박갑동을 잡으려고 그래요? 당신 그렇게 잡으려고 그러면 나 싹 불어버려? 조용히 좀 해요? 그럼 빼내버려. 그래서 부정부패는 절대
국가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홍준표가 이 정직원 검사를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집에 가서 밥 먹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정직원가? 봤더니 진짜 정직원가요. 거기서 전향서를 싹 써버렸어요. 그러고는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시경에서 서울시 인민위원 16명 대표들을 회의를 할 테니까 허락을 해달라 그러니까 아니 서울시 시경에서 인민위원회 조직을 이렇게 회의를 하면은 문 닫고 경찰이 싹 잡아가고 다 집회했는데 오라고 하면 오겠느냐고. 아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허락해놔라고. 꼭빛에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러고 그 다음날 10시 가니까 16명이 쫙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는 것이 K대 사령관 조병수요. 제가 K대 사령관 조봉수입니다. 이게 좌파에다가 전향해가지고 이렇게 우익을 잡으러 다니고 좌파를 잡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을 죽이는 놈이 이게 조병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인 전문가예요. 참 무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제도가 이 사람을 잡으려고 2년 동안 자기 부하들을 그냥 수십 명을 동원해서 그 앞에서 거제도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못 잡았는데 그 앞에서 제가 K대 사령관 조병수입니다. 그러니까 오제도가 뭐 찍었어요? 기절할 정도로 걸려버렸죠. 그런데 여기 오라면 그만 잡힐 건데 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북한 가서 공작을 하면 나 거기 가면 죽는데 왜 거기 갑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하라 그러면 나는 신사참배는 못해요. 못 오면 죽는 줄 뻔히 알면서도 신사참배 반대를 해야 돼요. 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북한 인민군이 오면은 여기 남쪽 사람들 한 2,000명을 죽인대요. 그런데 거기 인터넷 명단에 내 이름이 들어있더라고. 나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2,000명 명단 중에 내 이름이 43번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덮으냐고 그랬더니 가르치러 돌아다니니까 네 놈부터 죽여야 된다 그러더라고. 4.3 사건을 그러니까. 그거는 43번에 2,000명 죽이는 명단 중에 내가 43번이에요. 명단을 어떻게 아셨어요? 인터넷에 한번 쫙 떴어요. 그 다음 원체 날려나니까 딱 꺼버렸어. 30분 동안. 굉장히 썼어요. 이명박 대통령 소고기 파동 났을 때 그때 막 그 시청 앞에서 데모할 때 인민군이 내려올 줄 알았대. 그놈들은. 그래서 내려오면은 남쪽 이놈들부터 죽이자. 그러니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43번 이선기 이후부터 죽여버리자. 그리고 명단이 쫙 공개되다가 딱 중단돼 버렸어요. 그게 이제 삭제를 했지만 그거 벌써 복사해서 나한테 갖고 온 양반이 저 뒤에 계신 분이고 저 모자 쓴 양반. 나도 몰랐지. 장로님이 누가 이제 해서 줬으니까 갖고 온 거죠. 그랬는데 인민군이 내려오면 이제 나 같은 사람 싹 죽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강연을 잘하는데 인민군이 와서 막 죽이려고 그러면은 나 예수 안 믿습니다. 지난번에 강연한 것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살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어용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예수님이 안 들어줘요. 나 죽이라면 죽이라. 내가 강한 것을 옳은 것을 강했다. 뭐가 공산주의가 좋다고 해서 너들은 공산주의 좋다고 남쪽까지 점령하러 왔느냐. 나는 절대 김일성 찬성할 수 없다. 그러고 죽으면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걸 의인이라고 해요. 의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가 부르니까 16명이 싹 왔더래요. 16명이 다 왔더래요. 서울시 인민위원회들이. 그래서 오제도가 참 기절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공산주의는 조직이 잘 되는가, 명령을 순종을 잘하는가. 지금 우파들 100명이 좌파 1명을 못 이겨요. 교과서 만드는 거 봐보세요. 그럼 벌써 전교주가 6만 명이 학생들을 쫙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저 대학교는 한 600명 정도가 좌평양 교수예요. 중고등과는 전교주가 싹 잡아버리고 대학교는 좌평양 교수가 싹 잡아버리고 교육계를 싹 잡아버려서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계속 좌파를 생산해내잖아요. 근데 우파는 뭐예요? 전교주도 없지, 대학교 교수도 없지. 그리고 입으로만 떠들고, 그리고 그냥 못된 짓만 다 골라가면서 오고, 그리고 어떻게 기무사에서 선거를 개거느냐,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좌파 같은데 언제 전향했냐고 그렇게 물어쌌고. 이 편견, 아직 의식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우익은. 그래서
오제도가 그러는데 오제도도 죽었죠. 홍준표가 거의 같은 해 돌아가셨어요. 보도연맹 사건에 막 산들에 가서 대모고 막 항의하니까 충격받아가 돌아가셨는데 오제도가 그러는 거 어떻게 세상에 열렸으면 오란다고 다 오느냐. 그 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절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남한을 완전히 점령하는 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고 그러도 인민군이 오는데 서울 입성 환영대회로 목사가 30명이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예수님은 싫어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준표가 어제도 보고 내가 여기서 연설할 테니까 나가주시라고 나갔어. 하도 기가 막히고 뭐라고 연설하는지 틈새로 가만히 옆에서 들었어. 2시간을 홍준표가 이 사람들한테 연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50선거를 참여하자 그랬는데 참여했으면은 여러분 다 국회의원도 나도 국회의원이다. 그러면 정부에서 봉급도 주고 보호해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50선거 그 좋은 50선거를 반대를 했다. 50선거 했으면은 김구나 조성이나 여운형이나 허원이나 이런 사람들 대통령 만들었으면은 대통령 그 다음에 비서들 그 다음에 장관들 각 도지사 싹 우리가 만들었으면은 완전히 대한민국을 공산화 만들 건데 그 기회를 놓쳤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왔다고. 그런데 이것을 김삼영을 통해서 북한에 보고서를 보냈는데 이걸 50선거를 반대라 해가지고 반대했다. 이런 돌대가리 이런 바보 밑에서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살아야 되느냐. 살아서 되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공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48년도 10월 20일부터 국회에서 보안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럴 때 우리가 100명만 있으면은 보안법이 통과되겠느냐 못 되겠느냐. 안 되죠. 100명 있어서 떠들으면 보안법을 못 만들어버려요. 보안법을 못 만들어면은 국권 안에는 저 빨갱이 거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죠. 절대 못 잡는데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4,700명을 다 죽고 그리고 5,500명이 탈영해서 9년에는 좌파 하나도 없다. 그런 희망이 없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나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오제도한테 나 전향을 했다. 전향서를 싹 보여줬어. 그리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죽게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죽어도 되지만은 우리 식구들 다 죽게는 못한다. 너들도 인생 한 번밖에 없다. 전향하면은 내가 책임지고 너들을 보호를 해주면 가족이라. 너 여기서 죽을래? 시청 여기 문 닫으면 너들 다 죽어. 죽을래? 전향할래? 어떻게 전향해야지? 2시간 동안 착착 울면서 한 사람도 반대 없이 전향을 다 해버렸어요. 그런 거 홍준표가 말도 잘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듣는데 말이 그냥 끝이 안 나요. 우리나라에서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양주덕이요. 뭐 밤낮으로 말을 해도 끝이 안 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상 박사요.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근데 홍준표도 그렇게 말을 잘해요. 저도 밤낮으로 3일을 해도 말이 안 끝날 거예요. 그러는데 3명을 하니까 눈물을 쫙 흘리면서 전향을 다 전향 썼었어. 그 전향서를 싹 다 이제 걷어서 열었으면 한 가지 더 있다. 너들은 이제부터 너 지하주직 싹 전향식이라. 그 지하주직이 한 사람은